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당근마켓 앱을 한번 켜보십시오. 그곳은 지금 단순한 중고거래 장터가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것들이 처참하게 버려지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취미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웃돈을 줄 테니 제발 팔아달라며 아우성치던 그 귀하신 텐트들이 지금은 포장도 뜯지 않은 먼 새 상품 상태로 반값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골프는 또 어떻습니까? 부킹 전쟁이라 불리던 주말 황금 시간대 골프장이 텅텅 비어가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자전거는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이제 유행이 지났구나 라고 가볍게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경제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도 이제 살만하다는 그 중산층의 환상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가장 서늘하고도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이한 현상은 따로 있습니다. 국내 골프장과 캠핑장은 파리만 날리는데 인천공항 일본행 탑승구는 발 디딜 틈 없이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세상에서 증발한 걸까요? 아닙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과 기준이 아주 냉혹하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위로를 건네러 온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민낯을, 그리고 5대 취미산업의 붕괴가 예고하는 여러분 자산의 미래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남들이 버리는 거품을 막차 타고 사들이는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변덕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잠시 2020년과 2021년, 그 뜨거웠던 광기의 시절로 되돌려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1억씩 올라 있고 주식 계좌는 매일 빨간불이었으며 코인으로 대박을 쳤다는 무용담이 술자리 안주가 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집단적인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산효과라는 아주 달콤한 독배를 마셨던 거죠. 내 통장에 당장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내 자산 가치가 올랐으니 나도 이제 부자 반열에 올랐구나 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겁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까지 몽땅 가불해서 현재의 쾌락으로 바꿔버렸죠. 샤넬 매장 앞에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서던 오픈런 행렬 기억나십니까? 한 끼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오마카세 식당이 예약 전쟁을 치르던 풍경은 또 어떻고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난한 날이라며 플렉스를 외치던 그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제로 금리와 자산 상승에 대한 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파티의 음악은 멈췄고 조명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은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뛰면서 우리가 부자라고 믿었던 그 자산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값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의 경색기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지금 백화점 명품관을 가보셨나요? 그 길게 늘어섰던 오픈런 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고 명품 시장에는 선물 받았는데 급전이 필요해 팝니다. 라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젊은 층의 식문화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마카세의 유행이 끝난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습니까? 바로 이모카세라 불리는 저렴한 노포나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가성비 극한의 기사식당들입니다. 한때 인스타그램을 도배하던 화려한 새우시 사진들은 이제 사치와 철없음의 상징이 되어버려 눈치를 보며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품 붕괴의 충격은 단순히 먹고 입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가난, 즉 역자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것보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위축감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골프를 치던 사람이 집값이 7억으로 떨어지면 골프채부터 놓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골프, 캠핑, 스키 산업의 도미노 붕괴는 단순히 유행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그 기반 자체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래성이 무너진 자리,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가는 것은 당연히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비용 취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실력이 아니라 시대의 운이 만들어낸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신기루가 거친 맨 땅 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볼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존심이자 허세의 끝판왕이었던 골프와 자전거 시장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곳은 단연 골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분증이자 내가 이 정도 급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과시수단이었습니다. 2030세대, 소위 MZ세대가 골프장에 대거 유입되었던 이유도 딱 하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이른바 있어 보이는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골프웨어, 명문 구장의 클럽하우스, 수입차 키가 살짝 보이는 테이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자 그들은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가성비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합치면 주말 기준 인당 최소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깨집니다. 여기에 끝나고 먹는 식사비, 기름값,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까지 합치면 하루에 60만 원이 공중분해됩니다. 4명이 모이면 하루에 240만 원을 태우는 셈인데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이 돈은 한 달 월세에 육박하는 거금입니다. 더 이상 주식이나 코인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진 몇 장 찍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이 입장료는 너무나 가혹해졌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 초에는 잠깐 테니스로 몰리는가 싶더니 이제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러닝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하고 한강을 달려도 인스타 감성은 충분히 챙길 수 있으니까요. 결국 골프장의 몰락은 보여주기식 과시 욕구가 지갑 사정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결과입니다. 자전거 시장의 붕괴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외부 요인보다 업계 내부의 오만함이 자초한 재앙에 가깝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특유의 장비 부심과 묘한 계급 문화를 말이죠. 입문자가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그걸로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라는 무시 섞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위 기함급이라 불리는 1,500만 원짜리 자전거는 타야 대접받는 분위기. 이것이 신규 유입을 막아버린 거대한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업계는 이 거품을 즐겼습니다. 자전거 가격을 매년 미친 듯이 올렸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덜컥 할부로 긁을 수 있는 용자는 이제 없습니다. 중고 장터에는 무릎이 아파서 접습니다. 라는 핑계로 올라온 최고급 자전거들이 즐비하지만 거래는 전멸 수준입니다. 재미있는 건 카푸어들이 무너지는 과정과 자전거 시장의 붕괴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비싼 장비로 자존감을 채우려던 사람들이 고금리라는 파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장비들을 헐값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골프와 자전거의 몰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 실속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지불했던 그 비싼 프리미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싼 돈 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정작 뭉칫돈을 쌓아들고 향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골프를 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국경을 넘어 다른 곳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돈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돈이 증발한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국경을 넘어 대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역대급 엔저 현상, 그리고 스마트해진 소비자의 복수입니다. 지금 골프장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는 옆 동네 골프장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 규슈와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주말에 수도권 골프장에서 그린피, 카트비, 식대까지 쓰고 오는 돈이면 지금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끊고 료칸에서 가이세키 요리를 먹으며 온천욕을 즐기고도 남습니다. 심지어 면세점에서 위스키 한 병을 사 올 여유까지 생기죠. 한국 소비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국내 레저 업계가 그동안 얼마나 폭리를 취해왔는지, 그리고 그 비싼 돈을 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소위 배짱 영업을 하던 국내 관광지와 골프장에 대한 분노가 여행의 형태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국내 내수 시장의 오만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아주 냉정하고도 무서운 응징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싼 배서 폼 잡으며 마시던 와인과 샴페인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무엇이 채웠을까요? 바로 위스키와 하이볼입니다. 마트 오픈런을 불러일으켰던 위스키 열풍의 본질도 결국은 가성비입니다. 밖에서 한 잔에 2만 원씩 주고 마시는 대신 마트에서 3만 원짜리 가성비 위스키 한 병을 사면 집에서 편의점 얼음컵에 타서 한 달 내내 하이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취향을 즐기는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쥐어짜내려는 눈물겨운 생존 전략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싸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대우를 해주거나,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애매한 국내 서비스들은 지금 멸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와는 별개로 또 다른 이유로 몰락하는 취미들이 있습니다. 바로 낭만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니 노동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몸이 먼저 거부하기 시작한 그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처절한 이유로 무너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내고 고생을 산다는 낭만이 실은 골병드는 중노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캠핑과 스키 산업입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는 자연이 주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면 텐트를 사고 구하기 힘든 랜턴을 사기 위해 웃돈을 얹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불멍의 낭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건 캠핑장 주인들의 배짱 영업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쉴 수 있는 건 고작 1박 2일인데 캠핑장들은 1박 손님은 안 받는다, 무조건 2박 요금을 내라 며 강매를 시작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예약 전쟁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갔더니 현실은 어땠습니까? 다닥다닥 붙은 사이트, 밤새 이어지는 옆 텐트의 소음,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 힐링하러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주중에 회사에서 시달린 몸을 이끌고 짐을 싣고 내리고 땀 뻘뻘 흘리며 텐트를 치고 걷는 그 과정이 어느 순간 현타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래서 캠핑 시장은 지금 미니멀을 넘어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거창한 텐트 대신 차에서 잠만 자는 차박으로 짐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장비를 다 팔아버리고 몸만 가면 되는 글램핑이나 호캉스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쏟아지는 텐트 매물들은 주인을 잃은 게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할 체력이 고갈된 현대인들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스키 산업의 몰락은 더 비극적입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로 겨울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12월 말이 되어도 눈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스키장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눈이 안 오니 인공눈을 뿌려야 하는데, 이 제설기를 돌리는 전기세가 지난 3년 사이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춥고 힘든 스키장 알바를 하려는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리프트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4시간 타는데 10만 원, 밥값 기름값 합치면 하루 20만 원. 그런데 설질은 엉망이고 슬로프는 좁아터집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합니다. 이 돈과 이 고생이면 차라리 실내에서 따뜻하게 즐기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날씨 걱정 없고 장비 챙길 필요 없는 실내 클라이밍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유명 스키장들조차 줄폐업 위기에 몰린 베어스타운 사태는 자연을 거스르며 유지하기엔 비용이 너무 비싸진 레저 산업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캠핑과 스키의 몰락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현대인은 이제 불편한 낭만보다 확실한 편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도, 지갑도 더 이상 모험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아예 즐길 수 없게 되어버린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 중독이 불러온 낚시의 몰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낚시 산업의 몰락은 앞서 언급한 골프나 캠핑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돈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때 도시어부 같은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낚시가 반짝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낚시는 5대 취미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또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낚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옆조사님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과 그 속에서 쏟아지는 도파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30세대, 아니 심지어 40대, 50대조차도 15초짜리 숏폼 영상에 뇌가 절여져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까딱하면 1초 만에 자극적인 영상이 나오고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환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낚시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6시간을 하염없이 찌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뇌가 15초 강력의 자극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이 지루한 기다림은 더 이상 힐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문이자 시간 낭비로 느껴질 뿐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파민 가성비가 최악인 취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 참혹한 현실이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전국의 낚시터를 가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흰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 외에 젊은 신규 유입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산업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 소멸입니다. 낚시 용품점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통계는 단순한 불경기 지표가 아닙니다. 인내심이라는 자산이 고갈된 사회, 즉각적인 쾌락만이 살아남는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취미가 설 자리는 없다는 냉혹한 선고와도 같습니다. 결국 스키, 자전거, 낚시,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돈이 많이 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지루함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쓸 돈은 말랐고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은 없고 삶이 팍팍하니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이 모든 분꾀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뚝 끊겨버린 섬뜩한 그림, 바로 K자형 양극화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거대한 몰락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단순히 취미가 바뀌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섬뜩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소비 시장이 알파벳 K자 모양으로 찢어지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지금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는 작년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 명품관의 매출 성장률은 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초고가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남고 초저가 시장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폭발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던 어중간한 사치제들이 전멸하고 있는 겁니다. 골프, 캠핑, 스키, 이 5대 취미들이 바로 그 어중간한 사치제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재벌이 하기엔 너무 대중적이고
서민이 하기엔 등골이 휘는 딱 대한민국 중산층의 놀이터였죠. 하지만 중산층이라는 허리가 얇아지면서 이 시장을 받쳐줄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베이비 부머의 퇴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평일 골프장을 채워주고 고가의 낚시 장비를 사주던 큰 손은 2030이 아니라 은퇴를 앞둔 5060 세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대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통장이 사라지고 마음껏 긁던 법인카드가 회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한정된 연금과 모아둔 자산뿐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병원비 걱정, 자식 결혼 걱정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건 당연히 없어도 사는 품목, 바로 레저 비용입니다. 법인카드로 지탱되던 매출의 거품이 걷히고 베이비 부머라는 거대한 엔진마저 꺼지면서 대한민국 취미산업은 그야말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부가 무너지고 인구 구조가 뒤집히며 발생한 강제적 구조 조정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과거에 흥청망청하던 소비 패턴과는 영원히 작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품이 거친 맨 땅 위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대 취미의 몰락, 이것은 단순히 여가 생활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웃어넘기기엔 그 뒷맛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던 중산층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정직하고 서늘한 경제적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남들 다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인생 즐기는 거니까 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어쩌면 내 형편보다 조금 더 비싼 행복을 무리해서 사려고 애썼던 건 아닐까요? 인스타그램 속 타인의 화려한 삶을 쫓아가려다 정작 내 삶의 기초 체력인 현금 흐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처참한 붕괴는 잔뜩 부풀어 올랐던 비정상의 거품이 터지고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 헐값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쓰라린 경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거품이 거친 그 자리에는 허세가 아닌 진짜 내 삶에 필요한 알맹이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지불했던 비싼 입장료 대신 진짜 나를 채워주는 소소한 즐거움과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튼튼한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베란다 창고 깊숙한 곳에 유행이라서 샀지만 이제는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는 텐트나 골프백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만큼의 자유와 그 물건들에 묶여있던 자금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지금의 하락장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군살빼기입니다. 지금은 타인의 시선보다 내 통장의 안녕과 마음의 평화를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냉정한 생존의 시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작은 위로와 함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실속을 챙겨야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찰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냉정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깊이 있고 날카로운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